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과 함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전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당되는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원조 이더리움답게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도 하방 압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일 때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먼저 상승력을 크게 갖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바닥권을 닫고 다시 한번 상승력을 재차 보여줄 자리인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바로 어느 시점이었어요?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상승력과 하방, 완전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력을 엄청 크게 보였었는데, 이때가 바로 머지 업데이트 때였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덴쿤 업데이트다, ETF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이거는 내려간 게 아니죠. 보세요. 34,000원대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쏠려 들어오면서 34,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다. 이건 뭡니까? 고래가 유입되었는데 이 고래는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 근데 고래가 왜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매도를 안 하고 있을까? 머지 업데이트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모멘텀을 보시면 충분하죠. 덴쿤 업데이트가 다음 주에 확실하게 메인넷을 보여주겠다. 메인넷 출시를 확정졌죠. 다음 주에 확정졌던 덴쿤 업데이트의 메인넷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5월 ETF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있고, 다시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EDXM의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방 압박을 받고 메이저 코인들이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자리를 다시 한번 잡고 올라가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를 보시면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 어떻게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메이저를 매수와 매도 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의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먼저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이 모멘텀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해당되는 매도 단가는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훨씬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것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 자, 이건 주봉상이니까 일봉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42,000원까지 뚫고 올라가는 힘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여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1,000원대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상승력, 거래량과 함께 상승력을 보였다. 근데 하방 압박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죠.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는 건 고래가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가 왜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 끌어올렸을 때는 왜 끌어올렸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2월은 암호화폐의 강세장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던 역사적인 그 부분에 2월 달은 시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을 주목하라, 이 부분 자체가 이더리움의 ETF와 함께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ETF뿐이겠습니까?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까? 바로 반감기입니다. 시장의 반감기가 곧 올 부분이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었죠. 근데 떨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이전 비트코인 ETF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가상화폐의 거래량 또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보시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2조 9,524억 원, 빗썸이 50.6%, 업비트가 46.6%로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주식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지금 포트를 설정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세력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지 않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알 수 있냐?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ETF에 한 방 맞았고 파월에 또 한 방 맞았으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할까?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2월 2일 날짜, 어제 날짜 나온 뉴스거든요. 자, ETF에 한 방 먹었다. 당연히 비트코인 ETF는 승인되었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는 5월 달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늦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ETF 또한 상장되기, 그러니까 승인되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킹 이슈가 있었다.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끌고 내려왔다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더리움 ETF 또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이거 파월에 또 한 방 먹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금리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상승력에 대해서 또한 변동성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 지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1일이었죠. 2월 1일 날짜 금리를 결정했어요. 자, 예측치는 5.5%, 실제로 5.5%. 금리는 동결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회견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미국 연준 이 기준금리 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코인 시장과 왜 이렇게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 의장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의 이야기다. 금리를 고금리를 이용하겠다.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정책적 변경은 없다. 이 부분이 시장에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 받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청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더욱더 큰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고금리예요. 그래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지만 주식 시장에 똑같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부담감이 커진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어제 2월 2일 금요일 날짜로 농협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했어요. 예측치는 187K였는데 실제로 353K가 나왔다. 연준이 가장 눈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노동시장이거든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면 고금리를 한다라고 해도 정책적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왔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경제지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나스닥, S&P 500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 코인 시장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코인을 움직이는 주체는 고래라는 거, 기업이고 기관이라는 거.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경제 지표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저런 변동성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시즌2의 이더리움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다시를 고개에 들고 있는 5월 ETF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코인 현물 ETF의 다음 주자는 5월 23일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전 66%나 뛸 것이다. 자, 이더리움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이 모두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제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더리움의 ETF가 나온다는 건 다른 메이저 코인의 ETF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래들의 자금은 뭡니까?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이 부분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2분기 중에 나올 확률이 높고 홍콩에서 먼저 출시되나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현물 ETF를 두고 경쟁에 나섰다는 해석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왜 이거 기억나시죠? 23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EDXM 미국에서 미국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가 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홍콩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홍콩의 코인 거래소도 같이 만들죠. 왜 이 대립 관계가 커질 수밖에 없냐? 그만큼 코인 시장은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융통되고 있는 자금이 엄청 커요. 중국 입장에서 코인 시장을 안 잡으면 이거는 너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 금융시장의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메카는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앞세우면 코인 시장 당연히 확실히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홍콩의 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EDXM 미국에서 또한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이러한 대립 관계가 커지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는 ETF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전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던 것처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메인넷은 일정은 다음 주로 확정됐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 자체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더욱더 한 번 더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까? 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이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바닥에서 한 단계 업데이트된 부분밖에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상승력을 크게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력을 높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때요? 확실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고래들 또한 현재 ETF가 아직 출시되기도 전인데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래서 지금처럼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 우리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그리고 확실한 매도의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절대 안 시킵니다. 급등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거니까 우리 이 시점 맞춰서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